우리 회사를 카카오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 카카오는 무료 문자를 믿기로 여러 엄청나게 많은 무료 회원을 만들었죠. 2천만 명, 3천만 명의 무료 회원을 만들어놨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기반으로 하나하나 회사를 차리기 시작했죠. 카카오 뭐 애니팡부터 시작해가지고 카카오 택시도 하고 카카오 대리도 하고 뭐 카카오 꽃다발 꽃배달도 하고 카카오 쇼핑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번 케이스거든요. 이 크라우드원이라고 하는 기업이 카카오 모회사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조금 빠르실 거예요. 이런 회사를 무슨 회사라고 하냐? 플랫폼 회사예요. 플랫폼 회사. 이런 플랫폼 회사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카카오, 그죠? 그 다음에 뭐 그 페이스북, 구글, 뭐 쿠팡 등등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 있으니까 돈이 되더라. 그것이 플랫폼 회사예요. 근데 저희들은 말하기를 이 크라우드원은 지금까지 없었던 세계 최초의 위대한 플랫폼 회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까지 플랫폼 회사들이 유저를 많이 공짜로 뭐 이런저런 방식으로 모아놓고 돈을 허거 벌잖아요. 페이스북 작년 광고 매출이 얼마나 되십니까? 15조. 100조 가까이 벌었어요. 그 100조를 누가 나가졌냐? 거기 주주들, 거기 창업자들, 투자하는 사람들만 가져갔잖아요. 우리가 이 크라우드원이라고 하는 회사가 만들어진 지 2년 정도 됐거든요. 2년 조금 넘었는데 2년 조금 넘었는데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가 되냐? 유니콘 기업이 됐어요. 유니콘 기업이 뭐냐? 창립한 지 10년 이내에 10억 달러,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 환율로 하면은 약 11조 8천억? 11조 8천억 정도의 매출을 올리는 회사. 그 회사를 유니콘 기업이라고 해요. 거의 1년 반 만에 유니콘 기업이 된 회사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 우리 회사가 그러면 10조를 벌었다고 칩시다. 10조를 벌었으면은 크라우드원을 만든 뭐 조나스 베르너 회장이라든지 요한 베스타달 회장이라든지 이 양반들이 그럼 10조를 다 가져야 정상 아니에요. 응? 이익분들을. 근데 희한하게 이 회사는 10조를 벌었는데 80조, 20조만 지기들 가지고 2조만 지기들 가지고 8조를 나눠줬어. 누구한테? 유저들한테, 우리들한테. 이런 회사가 지금까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최초의 플랫폼 회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 8조를 우리가 어떻게 나눠가지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아까 처음에 여러분들이 보셨던 그 동영상 속의 인물이 그 크라우드원을 창립하신 분이에요. 요한 베스타다이라는 분이거든요. 인상이 좀 어쩌시던가요? 그 양반도 뭐라 그래요? 저는 가난한 농부야들이라고 그랬나? 뭐 가난한 집 자식이라 그러잖아요. 그 양반도 어쨌든 이렇게 엄청난 성과를 이루는 거거든요. 자, 근데 시기가 지나면 지날수록 서울대학교 입학생의 80%가 서울 애들이요. 그리고 서울대 입학생들의 뭐 45%인가가 스카이 서울대 연대고대 나온 애들이에요. 아니 강남에서 나온 애들이라고.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돈을 버는 세상이 됐고 기회와 정보가 많은 사람이 돈을 버는 세상이 됐죠. 그러니까 인생 역전한 기회를 만들기가 쉽지가 않죠. 그것의 유일한 방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많이 해보셨고 저 또한 많이 해봤던 네트워크예요. 네트워크 말고는 특별한 능력이나 지식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인생 역전할 기회가 별로 없어 사실은. 그래서 저는 여쭤보수 네트워크를 참 좋아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쉽지가 않죠. 열심히 해갖고 돈을 벌었는데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복권 갖고도 인생 역전할 수가 있겠죠.
이 복권을 우리 회사도 합니다. 우리 회사도 복권을 팔아요. 근데 이 복권도요, 세상 복권하고 다르네요. 이 복권을 파는 데가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 에픽 로또라고 하는 게 있죠. 왜 에픽 로또? 여기서 복권을 팔거든요. 에픽 로또는 이제 우리 회사 제휴회사예요. 제휴회사인데 얘네들은 복권을 내가 1등을 받잖아요. 1억 원에 당첨이 됐어. 그럼 얘네들은 5천만 원밖에 안 줘요. 나머지 5천만 원은요, 나눠줘. 회원들한테. 참 희한하죠, 시스템이.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들,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드린 이러한 부분들이 뭐냐면은 소위 말하는 공유경제예요. 공유경제. 경제 활동을 통해서 창출된 이익을 개인이나 일부분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 경제 활동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나눠 가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소위 공유경제라고 하거든요. 거의 모든 네트워크 기업들이, 플랫폼 기업들이 공유경제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네들이 공유하는 건 5% 공유하면 굉장히 많이 나눠주는 거예요. 5% 나눠준다면 우와, 이 회사는 정말 난 회사라고 그럴 거예요. 근데 우리 회사는 몇 %를 나눠준다고요? 80%를 나눠줍니다. 그것이 우리들한테 다 오죠. 이 이제 공유경제의 예인데, 유튜브를 회사를 만드는 경영자들이 다 가져간 게 아니라 유튜브 동영상을 제작한 사람들이 일부 소득을 가져가죠. 이게 공유경제 어떻게 보면 첫 시점이었어요. 이런 것이 이제 발전된 것이 우리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우리 회사 중에 하나인, 여기 어디요? 라이프 트렌드. 라이프 트렌드라고 하는 여행 회사입니다. 여기에서 여행을 다녀도 그 여행에서 나온 소득의 50%가 또 우리들한테 와요. 참 희한한 회사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 제2회사들 전체는 크라우드원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돈을 조금 벌고 말겠다가 아니라 세계 제1회사가 되기 위해서 몰려든 회사입니다. 그럴 가능성들이 굉장히 크죠? 그렇습니다. 요새는 여행사들이 참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온라인으로 다 해볼게. 참 힘듭니다. 여러분들은 사장이 되시는 거예요. 내 손 안에 온라인의 대리점 사장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내 플랫폼을 갖추게 되면은. 자, 이제 이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가 됐든지 간에 내 돈을 어떤 회사에다가 맡기죠. 얼마가 됐든지 간에 맡기고 이 회사를 믿고 진행을 하는데 그 회사가 제대로 된 회사인지를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지금 여기에서 나와 있는 8가지 조건, 8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회사를 찾으셨다면 투자하세요. 여러분은 반드시 돈을 버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회사를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소위 다단계라고 하는, 소위 네트워크라고 하는 다이렉트 세일링 한 회사들을 요새는 규정하는 낱말이 369죠. 369. 이 회사가 3개월 만에 망하냐? 6개월 만에 망하냐? 9개월 만에 망하냐? 거의 90% 회사들이 그러니까. 요새는 1, 2, 3요. 1, 2, 3. 3달을 못 넘겨.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회사를 잘 파악하셔야죠. 우리 회사는 크라우드원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이제 하나씩 되짚어 보시게요. 제대로 하시면은 여기 나와 계시는 분들 보세요. 이게 2020년 작년 5월 달에 있던 컨벤션 행사거든요. 우리 회사가 2019년 8월 1일 날 시작을 했는데 한 7, 8개월 지나고 나서 세계 최초로 컨벤션 행사를 했어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분들이 대부분 그 피부 색깔이 시커먼 분들이 많아요. 우리 회사 컨벤션 센터 최초로 회사였으면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요하네스버그라고 하는 도시에서 시작을 했어요. 우리 회사가 최초로 아프리카로 들어갔다는 소리죠. 지금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회원을 많이 모집하면은 세계적으로 가장 득을 보는 것이 뭐냐?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 동남아가 득을 봐요. 소련, 러시아 공화국이 돈을 봐요. 소위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득을 많이 봅니다. 우리 상위 스폰서에 있거든요. 태양만들이 돈을 벌어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됐냐? 아까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게 요한 홀스테인이라고 하는 우리 회사 창업자가 아까 최초 연설하는 동영상을 보셨겠지만 이분의 목적은 뚜렷해요. 뚜렷해. 기회가 없어서 또는 지식이 없어서 또는 뭐 백이 없어서 또는 부자인 아버지가 없어서 자기 인생을 역전할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에게 크라우드원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네 인생을 안정적으로 이고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기회가 더 없는 나라를 찾아 들어가서 아프리카부터 시작했던 거예요. 참 희한한 양반이야. 우리가 보기에 좀 성인군자 같기도 하고 실패 확률을 높이지 않으려면 미국이나 유럽에서 시작하는 게 제일 좋아요. 뭐 답은 뻔해. 거기서 시작하면 훨씬 더 빨리 파괴적으로 나갔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열이 나갔다. 회사 설립 목적이 그렇다라고 하는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멀티 플랫폼 컨텐츠 기업이고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공유 경제 플랫폼. 이게 말만 공유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나오는 돈을 가지고 하루하루 정산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 회사가 이 크라우드원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면은 요한 홀스테인이나 조나스 베르너 같은 위대한 기업가들이 왜 플랫폼을 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왜 플랫폼을 했을까? 전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이 오고 나서 거의 대부분의 중소규모의 기업들은 매출이 완전히 바닥을 쳤죠. 근데 돈 버는 회사들이 어디 든가요? 네. 애플이 돈 벌었고, 페이스북이 돈 벌었고, 그 다음에 카톡이 돈 벌었고, 네이버가 돈 벌었고, 얘네들이 돈 벌었거든요. 소위 말하는 플랫폼 회사들이 돈 벌었어요. 플랫폼 회사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들이 지니고 있는 사람이 큰 자산인 거예요. 사실은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돈이 됐어요. 우리 크라우드원을 회원으로 가입을 하시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이 10개의 우리 제휴사에 우리 회원들의 정보가 공유가 됩니다. 그것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은 플랫폼 회원으로 안 받아줘요. 공유가 되면서 우리의 정보가 돈이 되는 거예요. 지금 몇 명이에요? 우리 회원이? 3,800명. 이 수치가 얼마나 놀라운 수치냐면은 대한민국 인구가 지금 몇 명이나 된다는가요? 한 5,200만 명 정도 됐죠? 성인 인구가 몇 명이나 될까요? 18세 이상이 한 3,800만, 4,000만 정도 되겠죠? 네? 그 인구가 다 이걸 한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중요한 건 뭐냐? 다른 플랫폼 회사들의 회원수는 훨씬 더 많아요. 페이스북 회원수가 뭐 25억 명이라고 하고 30억 명이라고 하고 뭐 구글 회원수는 또 얼마나 많겠어요? 수십억이겠죠. 카카오톡도 회원수가 우리나라 거의 인구의 거의 대부분이 카카오톡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거기 회원이겠죠. 중요한 건 이번에 아십니까? 우리 3,800만 명 회원이 일단 미성년자 안 돼. 그죠? 미성년자는 회원으로 들어올 수 없어. 그리고 대부분의 회원들은 유료 회원이야.
그러면은 그 유료 우리가 회원 가입비로 받고 있는 17만 원이 어떤 목적의 돈이냐? 어떤 목적의 돈이냐? 그 17만 원을 너희들이 회원비로 우리 플랫폼에 회원비로 지급을 하면은 너희들이 이 제휴사들 10개의 제휴사들을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좀 더 좋은 혜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을 주겠다 라고 하는 목적으로 그 회원비를 받는 거예요. 가령 내가 17만원짜리로 회원에 가입을 하게 되면은 우리 제휴사들을 통해서 약 170만원 정도의 혜택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야 제휴사 이용 안 하면 어떻게 되냐? 그냥 회비 내신 거예요. 그냥. 근데 그 회비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부를 가져다 주죠. 사실은 이 크라우드원이 2년이 약간 넘는 2년 지금 한 2년 2개월 차죠. 2년 2개월 차에 3,800만 명이라는 엄청나게 유료 회원을 모집하게 된 동력이 무엇이냐? 회비요, 사실. 회원 가입비. 회원 가입비가 없었다면 이렇게 커지질 않아요. 다른 데는 이게 뭐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은 뭐 공짜로 문자를 보내기 위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냥 조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 온 거지만 그러니까 그들의 회원과 회사 간의 유대관계는 그닥 끈끈하지 않아요. 그 예로 이런 일이 있었죠. 카톡에서 회원 정보를 국가가 원하기만 하면은 그냥 아무 제약 없이 여기 있습니다 하고 다 갖다 준다 하더라. 그 이야기 나왔었잖아요. 그랬었죠, 박근혜 정부 때. 그래갖고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카톡 해지해보고 어디로 갔어요? 텔레그램으로 갔잖아요. 더 나은 좋은 서비스, 더 좋은 서비스가 있으면은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는 회원들이에요. 그 말이 뭔 말이냐? 회사에 대한 회원의 충성도가 굉장히 낮아. 근데 크라우드원은 그렇지 않아요. 이 플랫폼은 뭘 공유를 하냐? 가치를 공유를 해요. 가치를 공유를 한다는 건 크라우드원의 제대로 된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니까 거의 일부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크라우드원은 이익을 공유를 해요. 이익을. 돈을 나눠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크라우드원과 우리 기업가들, 회원들 간의 유대는 굉장히 끈끈하죠. 어쩌다가 이야기가 돌아버렸는데 우리 회사가 플랫폼 기업을 만든 이유는 보시다시피 전 세계 2020년 12월 6일을 기준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뭐냐면은 전 세계 기업들의 시가 총액을 순위로 나타낸 거예요. 그러면은 이번에 사우디 아람코는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회사예요. 사우디 왕자가 저 대장으로 있는. 그리고 버크셔 회사에는 투자회사죠. 그리고 나머지 개들이 다 플랫폼 회사예요. 인적 기반으로 한 회사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전 세계의 돈이 다 어디로 몰리냐? 요리 몰린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플랫폼 기업을 진행을 하게 된 거죠. 모바일 플랫폼 비즈니스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전화기 하나만 가지고 모든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런 회사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회원이 힘이고 사람이 힘인 시대가 진행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의 힘이 가장 막강한 힘으로 우리들한테 드러날 거예요. 그런 조짐들이 요즘 하나씩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우리 코로나 팬데믹 나왔을 때 전국민 재난지원금 이게 단초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거의 중진국 이상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거의 국민에게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생활을 여행해 나갈 수 있는 소득을 나눠주는 시대로 갈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플랫폼 기업을 포함을 해서
세계의 모든 기업들이 먹고 살려면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예? 이 물건을 사고 쓸 수 있는 경제적인 기반이 취약한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많아진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이냐? 빈부격차가 엄청 심해져요. 전 세계적으로 빈부격차가 가장 심한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미국.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죠. 그렇잖아요.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빈부격차가 제일 심해. 그리고 인종차별도 제일 심합니다. 인종차별도 제일 심하고. 응?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취약계층들이 가면 갈수록 많아지고 이 사람들이 가령 뭐 그 휴대폰 살 돈도 없고 컴퓨터 살 돈도 없으니까 구글 검색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구글이 돈을 못 벌어요. 그 한 사람의 가치가 그 사람이 지금 현재 버는 돈보다 훨씬 더 크거든요. 사람의 가치가 점점 더 커지는 세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유기훈이라고 하는 서울대 교수님이 자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시대를 선도해 갈 수 있는 가장 꼭대기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은 누가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손으로 꼽은 것이 자기만의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나와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상류 지배계층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이죠. 여기 나와 있는 말이 이 말입니다. 결국에는 나눠서야 된다. 자, 똑같죠? 카카오나 크라우드원이랑 똑같아요. 카카오톡을 쓰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크라우드원은 일정 정도 회비를 냈고 우리 제휴사들을 쓰겠다고 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카카오는 택시나 광고나 게임이나 쇼핑이나 은행을 통해서 또는 크라우드원은 게임이나 여행이나 또 뭐 e스포츠나 로또나 메타버스나 등등등등을 제휴사로 해서 회원을 모집하는 거예요. 이렇게 회원을 모집하죠. 회원을 모집합니다. 모집해요. 모집하는데 카카오는 이제 소비자로서 만족하고 끝이죠. 응? 아이 공짜 문자 쓰는 것만 해도 어디요? 우리 처음에는 그랬거든. 근데 얘네들이 요구하는 게 점점 많아져요. 누구한테 요구하는 게? 제휴사들한테 요구하는 게 너무너무 많아져요. 그것으로 인해서 경제 생태계가 파괴될 얘기까지 놓이게 되니까 이제 국가에서 제재를 하죠. 이것이 다만 대한민국 정부가 카카오를 제재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에 있는 이런 기업들을 빅테크 기업이라고 하거든요. 전 세계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을 국가들이 쪼작쪼작 건들고 있어요 지금. 야, 얘들이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 새끼야, 너희들만 처먹지 말고 좀 나눠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좀 나눠 먹자. 그것을 진행하고 있는 게 크라우드원이에요. 우리 회사의 제휴사, 이 10개의 제휴사에 주주로 참여할 수 있어요. 크라우드원 회원이 되기만 하면 회원으로서 권리가 인정되는데 이것 또한 아까 말씀드린 그 회비를 낸 사람들은 우리 제휴사들의 싼 값으로 이 제휴사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돈이죠. 돈도 벌고 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소득을 받을 수 있냐라고 하면은 나만의 플랫폼, 내 산하의 플랫폼을 갖추게 되면은 안정적인 연금 소득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연금 소득이 크라우드원이나 다른 어떤 제약 조건에 의해서 연금 소득을 뺏어갈 수 있는 권리가 그 어느 누구도 없어요. 그 플랫폼을 내가 그 자리를 지키고만 있으면은 안정적인 연금 소득이 죽을 때까지 죽고 나서 자녀들에게까지 상속이 될 수 있는 구조를 지니고 있는 게 크라우드원이에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80%를 회사가 가져갑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 카카오는 조금 이제 포맷이 다르긴 하죠. 택시도 지네들이 해먹고 광고도 지네들이 해먹고 게임도 지네들이 해먹고 쇼핑은행 다 카카오 지네들이 해먹거든. 지네들이 해먹어요. 근데 이제 크라우드원은 달라요. 크라우드원은
순수하게 크라우드가 군중이라는 뜻이에요. 군중.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크라우드는 순수하게 사람들의 모임이고 요 주변의 회사들은 다 우리 회사하고 약간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다른 법인 회사들이에요. 이 법인 회사들이 우리 크라우드원 3,800만 명이라는 회원을 통해서 돈을 벌어갈 거 아니에요. 돈을 벌어가겠죠. 자, 에펙 로또라고 하는 로또 회사가 크라우드원을 통해서 돈을 벌어가요. 벌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크라우드원 내에서 번 소득하고 크라우드원 밖에서 번 소득하고 구별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 요즘은 쉬워요. 요즘은 쉬워. 왜냐면은 디지털 시대라 크라우드원을 통해서 에픽로또가 돈을 번 내역을 정확하게 산출을 해낼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은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그 돈을 지구회사들이 다 가져가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너무 당연한 걸 크라우드원은 뒤집어 엎어버렸어. 너무 당연한 걸. 어떻게 뒤집어 엎어버냐? 너희들이 크라우드원에서 100원 벌잖아. 100원 벌면은 500원은 너희들이 가져. 애썼으니까 500원은 내놔. 응? 그래가지고 500원 받아가지고 200원은 지기들이 쓰고 100원은 지기들이 쓰고 400원은 누구한테 줘요? 나한테 줘요. 우리들한테 줘요. 그것이 연금성 소득으로 계속 나와요. 그 말이 뭔 말이냐? 그러면 회원이 지금 3,800만 명인데 내가 월급을 가령 100만 원 받았어. 크라우드원 통해서요. 100만 원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회원 수가 1억이 되면은 내 월급이 어느 정도 될까요? 똑같은 지위를 유지하고 있을 때. 응? 뭐 2배니까 200만 원 받을까요? 안 그래. 회원 수가 커져 보면은 그 가치가 배가가 되는 게 아니라 제곱이 돼요. 1억 명 회원이 되면은 내가 지금 100만 원 받던 사람이 1억의 연금성 소득을 받게 되는 구조가 바로 플랫폼 사업이에요. 희망이 있죠? 네. 네? 희망을 품으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될 거예요. 맞다. 전화하지 마.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회사를 평가해야 되는데 이 객관적인 지표도 역시나 이 회사가 위대한 회사라는 것이 드러나죠. 알렉사라고 하는 건 전 세계 컴퓨터에 그 클릭한 사람들을 통계를 낸 거예요. 클릭한 사람 통계를 낸 거거든요. 그 통계를 보면은 전 세계에 있는 다이렉트 셀링 회사, 소위 MLM 회사라고 하는 마케팅 회사들을 다 모아놓고 분석을 한 거예요. 어느 회사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접속을 하냐? 크라우드원이 독보적인 일이에요. 거의 2년간 독보적인 일인데 1위도 보통 1위가 아니라 2위하고 한 3배, 4배 클릭수 차이가 날 정도로 1위를 계속 진행해 나가고 있어요. 앞으로는 더욱더 그럴 거예요. 우리가 메타버스도 들어가야 되고 로얄티 포인트로 받아야 되고 그건 이제 차츰차츰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비즈니스 포 홈이라는 사이트거든요. 비즈니스 포 홈. 아까 말씀드렸던 알렉사하고 전 세계에서 데이터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뭐라고 하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들이 기업 성장 요인으로 꼽는 것 중에 하나가 빅데이터죠. 빅데이터. 네. 데이터 저장 용량이 가장 큰 서버를 보유한 회사가 어디냐면은 아마존이에요. 아마존. 알렉사라고 하는 사이트도 아마존이 운영을 해요. 비즈니스 포 홈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아마존이 운영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 놓은 회사예요. 차이가 좀 나죠? 네. 많이 나네요. 많이 나죠? 네. 우리 아메이아라. 다른 회사들은 몰라도 최소한 우리가 아메이는 알잖아요. 네. 세계 제1위 기업이거든요. 독보적인 일이요.
세계 제2위 기업이 아메이보다 매출이 반토막이나 밖에 안 돼요. 이건 작년 자료인 것 같은데 조금 수치상 좀 에러가 좀 있긴 한데 얘네들은 840억 불 정도를 벌었어요. 840억 불 정도를 벌었는데 똑같은 게 보세요. 똑같죠? 얘네들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얼마를 벌었든지 간에 얘네들이 자기네들이 번 돈의 몇 퍼센트를 수당으로 지급하느냐 이거예요. 이 수당에는 뭐 미국으로 아메 잘 나가는 사람들 불러갖고 컨벤션도 하고 뭐 지사도 되고 거기 운영비도 쓰고 그것까지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이게 35%를 일자고요. 근데 이게 적게 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절대 안 돼요. 보십시오. 물건도 만들어야 돼. 그죠? 원자재 값도 있죠. 유통도 시켜야 돼. 누가 반품하면 행정비용도 들어가야 돼. 또 뭐 지사도 설립해야 되고 그 픽업센터도 물류센터도 만들어야 되고 그 돈이 엄청나게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35%를 지급한다는 건 지극히 어떻게 보면 정상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크라우드는 이상해. 이상해도 보통 이상한 회사가 아니에요. 75%를 준대. 이 수치를 속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왜 속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비즈니스 포 홈이라고 하는 사이트는 그 회사의 회계를 낱낱이 공개한 것에 기반을 둬서 통계를 내놨기 때문에 가라로 어떻게 만들 수가 없어요. 응?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 회사는 100원을 벌면은 75원을 회원들한테 다 풀어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이 말이지. 우리 회사가 물류 회사입니까? 아니요. 그러면 불가능해요. 네. 우리 회사가 코인 회사입니까? 아니요. 그러면 덮을 수도 있겠지. 근데 그 회사도 아니에요. 자, 우리 회사의 이 제휴사들 한번 보세요. 이 제휴사들은 우리 회사하고 똑같은 거의 플랫폼 기업들이에요. 이 회사들, 자, 멀티월렛이라고 하는 그 지불 서비스, 링크미라고 하는 전자명함, 메타버스라고 하는 플래닛 IX, 여행사, 그 다음에 로또 회사, 이 게임 e스포츠 회사, 뭐 심리 상담 회사, 뭐 주얼리 회사, 저장 회사, 애플고 게임 회사 다 보시게 되면은 원가가 안 들어가는 물류 제품들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머리가 좋고 기획력만 탄탄하면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 제품을 운영하는 회사들이죠. 그래서 75% 수당을 풀어낼 수 있는 겁니다. 이 75%가 3,800만 명을 만드는 거예요. 그만큼 획기적인 마케팅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라는 소리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똑똑해요. 여기 저 비즈니스 포 홈에 가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리더 사업자들을 쫙 나열을 해놨는데 우리 회사가 3,800만 명 중에 기껏 해봐야 한 30만 명 정도는 될까요? 그룹장님? 이제 그 정도 될까? 3,800만 명 중에 저 30만 명이나 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1%도 안 되는 사람들인데, 거기 리더들이 한 열 몇 명이 나열되어 있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4사람이나 들어가 있어. 똑똑해, 하여튼간에. 한국 사람들. 하여튼간에 잘 진행돼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진행돼 나갈 거고, 여기에 있나? 여기는 없네요. 그러면은 여기에는 없었으니까 몇 달 전까지도 없었는데 몇 달 사이에 4사람이 들어갔다. 대한민국 리더들이. 참 이렇게 아직은 미미합니다. 아직 미미하다는 소리가 뭔 소리입니까? 회사에 많다는 소리야. 쉽게 말해서 아직 들어올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 통해서 또 전 세계로 펼쳐나가면은 어마어마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초기에 한국은 초기 시장에 있다. 그 말은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라고 하는 소리죠. 무엇보다
무엇보다도 이 양반이 착해요. 그리고 능력이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4개의 회사들을 다 아까 말씀드렸죠. 유니콘 기업. 10년 안에 10억 불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회사를 만들어낸 사람이 요한 호스테인이에요. 착하게까지, 똑똑하게까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공유 경제가 몸소 뵌 사람이에요. 북유럽 스웨덴 사람입니다. 거기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돈이 없어가지고 굶는 경우, 돈이 없어가지고 공부 못하는 경우, 돈이 없어가지고 자기 뜻을 못 버티는 경우가 없어요. 국가에서 그건 기본적으로 공부하려고 하는 의지, 돈을 벌려고 하는 의지, 열심히 살려고 하는 의지 있는 사람한테는 돈 때문에 뭐를 못하는 일은 안 생기는 나라예요. 나라 자체가 그래요. 거기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라 당연히 경제 주체들이 돈을 다 같이 나눠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몸에 밴 사람이죠. 이 사람이 작업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크라우드원이 모양을 갖춰 나갈 수 있다. 이런 공개서를 만들었다고 하죠. 아까 보셨던 겁니다. 네버 기브, 포기하지 마라. 이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회사는 그냥 일자리 창출이에요. 일자리 창출. 우리의 비전은 모든 사람들에게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럴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또 우리 회사는 계속 제휴사들을 넓혀나가겠다. 그 소리예요. 이 소리가 훌륭한 제품과 교육을 제공해서 전 세계 사람들한테 그 권한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계속 제휴사 만들고 더 좋은 제품, 더 좋은 제품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팔 수 있는 기회를 무궁무진하게 제공해 주겠습니다. 그 소리거든요. 모르긴 몰라도 제휴에서 뵙게 되는 건 정말 금방 순식간일 겁니다. 지금 고르고 있을 거예요. 아마 회사에서. 아니 내가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게요. 내가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게요. 내가 컴퓨터 회사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근데 크라우드원이라고 하는 회사가 전 세계의 유료저를 경제력을 갖춘 30대 이상의 사람들이 3,800명이나 모여있는 끈끈한 사람들의 조직이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서 만약에 너 우리 회사에 제휴회사로 들어올래? 대신에 네가 우리한테 버는 돈의 50%를 우리한테 줘야 돼. 근다고 안 들어가겠습니까? 아이고 왜 안 들어가요? 좋다고 들어가겠죠. 그런 회사들이 한두 개거든요. 어마어마할 거예요. 아마. ICT가 좀 머리꼴찌가 아플 거예요. 골라내느라고 해. 자, 이렇게 돈을 법니다.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그거예요. 왜? 왜? 지들이 다 먹을 수 있는데 왜 우리들한테 이렇게 나눠주지? 우리들한테 이렇게 나눠주면 뭐가 남나 싶을 정도로 퍼줘요. 상식을 상당히 뛰어넘은 회사죠. 그런 회사들이 지금까지 없었으니까 더 잘하고도 안 해. 뭘 더 잘하고도 안 한다니까요. 돈 더 내라고도 안 해. 그냥 한 번 되면 끝이요. 맨날 줘 돈을. 플랫폼만 넓혀나가면 매일 저녁 10시에 지급을 해줘요. 그리고 연금소득은 상속까지 된다고 하니까 참 아이러니한 회사이기도 하죠. 이것이 그 회사를 만들어낸 그 오너들의 생각이니까 그 생각에 따라서 실천해 나가고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그네들이 2019년 8월 달에 시작하면서 회원들한테 약속 플랜을 계속 내놔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 앞으로 이렇게 진행될 것입니다라고 하는 플랜을 쭉 내놓거든요. 몇 달 전에. 근데 그 플랜대로 안 가는 경우가 없어요. 야, 우리가 7월 달에 플랜 IX 오픈할 거야. 7월 달에 해요, 반드시. 날짜도 맞춰버려. 7월 13일 오픈할게. 오픈해요. 멀티월에 9월 달에 내놓을게. 그건 약간 늦어지는 것 같아. 지금 만들고 있는데 10월 달에 아마 영국부터
점차 오픈이 될 것 같아요. 소미도 10월 중에 나온다 그랬죠? 나올 거예요. 그리고 링크미는 8월달에 출시한다고 8월달 출시가 됐잖아요. 마인드도 마찬가지죠. 회사가 약속한 것을 철저하게 지켜나갑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회사 이제 제휴사들에 대한 내역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믹스터가 우리 회사의 최초의 제휴사예요. 이 회사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마 무궁무진하게 많을 거예요. 플랜드 IX라고 하는 가상 부동산 메타버스 세상이 열리게 되면은 우리 회사의 모든 제휴사가 플랜드 IX하고 융합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여행사도 필요하고 애플보험 같은 회사도 필요하고 소미 같은 데이터업체도 필요하고 마인도 같은 회사도 필요하고 멀티월렛은 뭐 당연히 필요한 거고 믹스터 같은 게임 회사도 필요할 거거든요. 이제 제휴사들 간에 융합이 일어날 수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럼 제휴사 간의 시너지가 굉장히 커지겠죠. 플래닛 IX라고 하는 한 회사를 통해서 이런 모습들이 조금 보여나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얼른 로또가 들어와야 될 텐데 우리 존경하는 뭐 김성아 대표님도 그러지만 로또 에픽 로또 좀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어. 사먹게 삐삐 갖고 그죠? 네. 로열티 포인트 갖고 한번 사먹게. 이렇습니다. 우리 회사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있어요. 혹시 PPT가 필요하신 분은 제가 드립니다.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자, 시간이 이게 우리 회사가 2019년 8월 1일날 문을 열었다 그랬잖아요. 8월 1일날 문을 열고 나서 4월 7일날 두바이에서 컨벤션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조나스 베르노 회장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우리 회사는 이제 시작하는 회사입니다. 라고 발표를 하셨어요. 그때 회원수가 2,900만 명이었는데 올해 4월 7일날 2,900만 명이었는데 이제 시작을 한대. 그러면서 발표한 게 뭐예요? 플래닛 IX예요. 플래닛 IX. 회사가 시작을 하면서 우리 회사는 이제 시작하는 신생회사입니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만들어 놓은 게 플래닛 IX라고 하는 회사예요. 자, 크라우드원이라는 회사가 왜 플랫폼 회사를 만들어냈느냐? 세계적인 그 부가 보이는 경제 흐름이 세계적으로 돈을 많이 버는 기업들이 다 플랫폼 회사들이니까 우리도 플랫폼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시점에 너희들이 막 회사를 시작하는 시점에 왜 메타버스를 하냐 이거예요. 그것도 역시나 똑같은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돼요. 세계적으로 돈을 많이 버는 기업들, 애플이나 페이스북이나 뭐 구글이나 얘네들이 뭘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뭘? 그러니까 이제 딱 하나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회사들은 우주에 더 관심이 많아 사실. 자 보세요. 지금 현실 생활에 기반을 두고 있는 지금 그 리얼 월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 현실 세계에서 더 이상 재화를 창출해낼 수 있는 방법이 요원해. 그걸 어떻게 느끼냐? 이제 저는 그 설비업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난방 필름을 시공하고 전기 난방을 시공하는 그 설비업자예요. 근데 2013년부터 한 7, 8년 됐잖아요. 7, 8년 됐잖아요. 그 7, 8년 동안 제가 쓰고 있는 물건의 가격이 그대로예요. 놀랍지 않아요? 7, 8년 동안 자재비가 안 올랐다니까 거의 안 올랐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직원들의 월급이 안 올랐겠어요? 회사 매출은 상승을 안 했을까요? 했을 텐데 자재비는 거의 그대로예요. 왜 그러겠어요? 왜? 생산 효율성이 높아진 거예요. 생산 효율성이 어떻게 높아져요? AI가 대신하기도 하고 기계가 좋아지기도 하고 사람 대신에 로봇가 있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재화를 창출해낼 수 있는 것이 한계점에 이르는 거예요. 응? 그럼 어딘가에서
돈을 만들려고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재화를 창출을 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응? 그걸 어디에서 만들어내냐? 우주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테슬라가 아까는 9위였죠? 한참 더 올랐습니다. 요새 테슬라 주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어요. 세계 제1위 부자가 누구예요 지금? 모르세요? 일론 머스크가 1등 났어요. 최근에. 그전에 누구였어요? 빌 게이츠. 빌 게이츠는 몇 년 전에 1등 난 양반이에요. 그 양반은 한참 옛날 사람이에요. 제프 베조스라고 하는 아마존의 대머리 그 아저씨가 계속 1등이었어요. 한 2, 3년간.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1등 난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어떻게 1등 난지 아세요? 스페이스X 때문에 화성 여행, 응? 우주회사 스페이스X가 상장이 되면서 그게 확 뛰어올라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세계 제1위 부자가 된 거예요. 이 아마존하고 아마존이 애플하고 지금 저 테슬라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우주 사업이에요. 구글도 1.9구 같이 하고 있고. 왜?